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죠. 한일진공, KPM테크, 잡콘 RF제약, 자본 잠식 요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밑에 부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잡소리는 하지도 듣지도 말자입니다. 네이버 정토방은 역시 온갖 잡소리가 난무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그 자본 잠식의 요건이랑 뭐 그런 것들을 쭉 알아봤는데 뭐 다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틀린 게 있으면 좀 같이 봐주세요. 댓글로 이렇게 수정 요청을 해주세요. 엄청 자세히 나왔어요. 두산백과고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일단 자본 잠식의 요건을 한번 보시죠. 글씨 크게 해드릴게요. 자본 잠식 Impaired Capital,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이게 중요합니다. 납입 자본금과 잉여금을 더한 자본 총계마저 마이너스가 될 경우, 납입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을 더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이라 하고 자본 전액 잠식이라고 한다. 납입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초적자를 뜻하는 겁니다.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기업이 계속 적자,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해서 잉여금이 마이너스 금액이 됨에 따라 발생하며 자본 총계마저 마이너스 금액이 되었을 경우를 완전 자본 잠식, 자본 전액 잠식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기업 A가 투자자로부터 100만원을 투자받아 2000X 1년 설립한 이후 5년간 발생한 당기순이익과 그로 인한 잉여금 및 자본 총계의 변동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2001년, 2년, 3년, 4년, 5년간이고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30억, 30억, 30억씩. 근데 2014년부터 적자 50억, 2015년 적자 50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잉여금이, 결손금이 30억, 30억, 60억, 90억. 이 잉여금은 이제 이 순이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30억 쌓이고 60억 쌓이고 그 다음 90억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적자 50억이니까 50억을 빼면 40억. 그 다음에 또 적자 50억이니까 40억에서 50억을 빼면 마이너스 10억이 됐어요. 2000X5년에. 그 다음에 납입자본금을 보시면 100억 계속 100억이에요. 얘는 자본 총계는 이 잉여금에다가 납입자본금을 합한 거예요. 그랬을 때 130억, 160억, 190억, 그 다음에 140억, 그 다음에 90억, 적자 10억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됐어요. 위 내용에 따르면 기업 A는 설립 후 3년간 꾸준하게 30만원씩 30억씩 단기 수익이익을 얻어 총 90억 원의 잉여금을 적립했다. 총 90억의 잉여금을 적립했어요. 그러나 2000X4년부터 2년간 발생한 단기 순손실로 인해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잉여금이 잠식된 거예요. 그래서 40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억으로 잉여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5년에 기업 A는 자본 잠식 상태로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 잠식이라는 뜻 자체가 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은 상황,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 잉여금이 납입 자본금을 깎아먹어서 결국에는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 총계를 계속 깎아먹어 가지고 결국에 납입 자본금보다 낮아진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식하게 되는데 2005년 기업 A와 같이 납입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상태를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납입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이 되려면 이 자본 총계가 이제 마이너스 100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가능성 평가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 잠식률, 이 자본 잠식률은 납입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를 납입 자본금으로 다시 나눈 거. 이게 이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는 상장이 폐지된다. 이 전액 자본 잠식이라는 말은 이제 100% 이상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00% 이상.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한번 텔콘을 살펴볼게요. 자본 총계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납입 자본금이 이거예요. 네, 이 자본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본 총계, 그 다음에 자본금. 이걸 봐야겠죠. 그러면 이 자본금이라는 얘기는 N명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N명가 곱하기 주식수. 그러면 8,500만 주니까 8억 8,500만 주니까 85억. 그러면 맞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볼게요. 납입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 납입 자본금이 85억 마이너스 자본 총계 1067 엔터 치면 마이너스 981억. 얘를 다시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대요. 그럼 85억 때리면 마이너스 11.54%가 나와요. 그러면 50% 이상일 경우에 관리 종목, 그리고 뭐 2년 연속 50% 이상이면 상장 폐지, 100%면 전액 잠식되면 뭐 상장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뭐 버틸만 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플러스 50%가 되려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플러스 50%인 걸 하나 찾았어요. 또 심지어 일단 KPM테크, 한일진공, 텔코는 다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 쌍용자동차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계속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본금, 자본 총계. 자본금은 이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 보시면은 납입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 이거 순서가 계속 헷갈려요. 납입자본금 7492 마이너스 자본 총계가 2005. 확 봐도 적잖아요. 자본 총계가 5487 나누기 다시 7492. 일단 플러스 나왔고 73%가 나왔어요. 맞나요? 곱하기 100 하면 맞죠. 이 정도는 돼야 자본 잠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텔콘은 아까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혀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자본 잠식 얘기를 했을까? 그게 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이 텔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영업이익이 35억 흑자가 났고요.
이 당기순이익 530억 적자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사가 났었어요. 뭐라고 났었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도의 기사가 났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텔콘 RF 제약 영업 흑자인데 대규모 순손실 이유 보실게요. 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52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그 발견에 관심이 모아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보유주식 가치의 감소분을 손실로 처리한 영향이 컸다. 자산화한 계실증 치료제의 손상 처리 등도 적자폭을 키운 요인이다. 지난해 매출은 566억 원으로 전년비 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순손실이 528억 마이너스로 전년비 270% 적자가 늘었다. 매출 원가와 비용 절감 효과로 통신부품 영업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제약 바이오 부문의 무형자산과 금융자산에서 손실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분 8.7%를 투자한 미국 바이오 기업 엠마우스의 주가 가치 급감에 따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241억 원을 인식했다. 마이너스 231억 원이 엠마우스 주가 가치 손실 그것 때문에 난 거예요. 2019년 말 기준 엠마우스 지분증권에 대한 장부가액은 94억 원으로 취득 원가 285억 대비 67%가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텔콘 주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걸 300억 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10년짜리로. 예. 그래서 뭐 전혀 이건 신경 쓸 거리가 안 돼요. 엠마우스는 2019년 7월 나스닥 상장사인 합병하면서 나스닥에 우회 상장했다. 합병 당시 주당 9달러 하던 엠마우스 주가가 현재 1달러까지 하락했다. 비보존의 지분법 손실 113억 원을 포함해 관계기업의 손실도 13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비 10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오피오이드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식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계실증 치료제 아시아 판권에 대한 무형자산을 털어낸 것도 순손실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계실증 치료제에 대한 손상 차손은 110억 원이다. 텔콘 RF 제약은 2017년 엠마우스와 계실증 치료제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체결했다. 3상을 앞두고 있다. 계실증 치료제는 임상 실패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다. 엠마우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컸지만 올라가면 자산가치 평가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엠마우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게 좀 신경을 쓰였었어요. 근데 이제 기사가 뜨니까 안심을 한 이유가 일단 엠마우스 글씨를 좀 크게 쓰겠습니다. 방송 좀 길어져도 상관없으시죠? 2번, 3번 보십시오. 엠마 그리고 비보존 그리고 엔다리 판권 뭐 이렇게 있는데 엔다리도 엠마우스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241억 그 다음에 비보존 지분법 113억 포함해 131억 얘도 지분법 손실 그리고 계실증 치료제 손상 차손 110억 이렇게 해서 351억 정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351억
그리고 얘가 또 마이너스 131억. 그러니까 얘들이 텔콘이 투자했을 때 당시의 시세보다 더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손실을 다 땡겨버린 거예요, 텔콘에서. 그러면 그게 그 시점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 종가가 예를 들면 종가가 만약에 2만원이야. 2만원으로 해가지고 손실 처리를 다 해버렸어요. 엠마우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1달러라고 했죠. 1달러로 손실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네가 1.5달러가 돼요. 만약에 얘가 뭐 25,000원이 됐어요. 그 분기 말에. 그러면 그만큼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도 관리 종목이 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그 기말 자산 평가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마이너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놓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조금만 올라도 그게 전부 흑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텔콘이 재무적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네이버 정토방이랑 뭐 여기저기에서 자본 잠식 얘기가 나오길래 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뭐 공포에 떨었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받아봤고 오늘, 그리고 나름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자본 잠식 요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 두 가지.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종목 지정, 그리고 상폐가 되려면 자본 잠식이 전액 잠식되거나 100% 이상 그리고 2년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그때 이제 상장이 폐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제 생각에는 제가 내린 결론, 전혀 생각할 가치도 없는 얘기다 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단순하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요 텔콘이 보니까 재무지표가 겁나 쓰레기거든요. 뭐 엄청 마이너스에 뭐 영업이익 30억 흑자 내는 척은 했지만 딱 보니까 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30억 적자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얘네 누가 보면은 뭐 제약에다가 뭐 RF 뭐 이상한 뭐 이것저것 하는 업체거든. 잘 알아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 그러니까는 개 잡주네 뭐 이런 걸 사놓고 나한테 뭐 상담을 해달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5천억이라고? 완전 고평가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계속 보유하라고 해봤자 시총 뭐 얘가 1조를 가겠어요? 2조를 가겠어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12,250원을 갔었어 얼마 전에. 그러면 시가총액 1조란 말이야. 이렇게 재무지표가 거지 같은 종목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들 보셨겠지만 HLB도 재무지표만 보면 거의 쓰레기예요. 매출액 200억 300억짜리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5조예요 5조 시가총액이. 그리고 SK바이오팜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12조 7천억인데 재무분석 보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0억, 마이너스 1400억, 마이너스 800억이래요. 재무제표로 보고 그 텔콘이나 뭐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을 보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을 투자를 하실 거면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와 그리고 생산 공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관계사들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제약 바이오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끌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 거 보면 텔콘은 상당히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제약 바이오의 R&D를 함에 있어서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이 회사가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나가는지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녹화한 것 같은데 한일진공, KPM테크, 잡콘 RF 제약. 오늘 잡콘 RF 제약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KPM테크가 4%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엄청 오늘 힘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일진공이 20%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왜 잡콘 제약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본 잠식 요건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고, 아무리 어두워도 잡소리는 하지도 듣지도 말자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